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남천비치 타운. 이제 크게 이제 변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시에서 있었던 특별건축구역 공모 설명회를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이 삼익비치는 조건부로 선정이 됐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선정된 건 삼익비치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더 있는데, 남포동 하버타운, 그리고 영도 컬렉티브 힐스, 이 두 군데가, 그러니까 세 군데가 합쳐서 이제, 특별 건축구역으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하는 단지에 무슨 99층이냐. 재건축이란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기존의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99층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60층도 뭐 상당히 높은 계획이었고 60층을 하면서는 이제 뭐 분담금 때문에 뭐 쩔쩔맸죠. 이건 3000세대인데 거의 1대1 재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거의 7억 8억 가까이 된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99층을 한다 하니까 그럼 분담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떨어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이 시범사업지 최종 결과는 20일 날 발표되는데 18일 날 있었던 그 이제 설명에서 대충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 세 지역이 지금 조건부 선정이 됐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상의 최대 용적률 1.2배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상당히 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3,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1.2%니까 한 700세대 정도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1.2배 적용받으니까 700세대를 적용을 받고 규제 완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죠. 이 삼익비치 타운이 이제 제출한 공모안을 보면 이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를 했는데 지하 4층, 지상 99층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번 설계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참여했다. 그는 세계 건축 거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벨로드롬 등을 설계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설계에도 참여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조합측은 이제 지하 3층, 지상 60층, 12개 동 3,325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안을 이미 이제 인가받은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인가받은 사항인데 이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이제 건축규제를 완화받아가지고 더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가지고 뭐 늘어나니까 이제 공사가 늘어나는 만큼 그 세대수가 한 700, 800개 가까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분양을 해서 이제 공사비로,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전혀 문제 없다. 지금 조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또 그 기대에 부합한 것 비슷하게 이 특별건축구역이 선정되고 난 뒤에 이 삼익비치의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지어지면 아주 그냥 해운대 쪽은 LCD, 남천동은 이제 이 삼익비치가 이제 아주 멋있는 건물이 올라가서 양대 산맥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제 또 좀 건축 공사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통상 50층 이상이 이제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데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축비가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도 서울 삼성동에 국내 최고 높이 105층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공사비 급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층수를 55층으로 낮췄다. 2개 동 낮췄죠 지금. 낮췄는데 여기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데 사실 좀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GS건설. GS건설은 여기에 이제 사업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높은 건물, 90층 이상 건물을 질 능력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어가지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도 좀 이건 너무 좀 그렇게 GS건설 갖고는 모질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300m 가까이 올라가는데 GS건설이 이렇게 또 트위스트형으로 올라가는 건물을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그런 회의론이 많이 있고 이제 그 LCD도 이제 국내 업체가 짓지 않았느냐 그 포스코 건설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설계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게 회의론이 많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합원들 간의 이제 이해관계, 이권이 너무 많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삼익비치는 기존에 있던 뭐 상가 건물 상가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앞병 301동 광안리하고 광안대교,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수영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붙이는 조합원들 간에 상당히 좀 이 오랜 기간 동안 마찰이 있었죠.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에 지금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1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설계에 보면 99층 랜드마크 위치가 딱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앞동 랜드마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조합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더구나 이제 이 삼익비치 주민들이라도 이 설계를 보면 99층 랜드마크 동하고 그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좀 층수가 낮습니다. 일반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상당히 크고 나는 왜 여기에 랜드마크에 못 들어가고 일반동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좀 뭐 논쟁도 많고 위화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동이 같은 삼익비치지만은 아마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이 삼익비치의 있던 그 일도 만만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찮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건물이 높아지고 하면 거기에 사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추가 분담할 자신이 없으면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손바뀜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분란은 더 가중될 것 아닌가. 더 가중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게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아파트만 늙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만 늙어가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제일 걱정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건축구역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올라갑니다만은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건축을 새로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또 시간이 5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지금 또 보면 2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조로 예상을 하면서 조합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층을 짓게 되면 공사비는 거의 배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5조 가까운 돈이 들 수도 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고층을 짓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5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50층짜리 두 개 동으로 이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비가 또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높은 동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잘 지어가지고 99층, 100층 지어가지고 랜드마크가 되면 뭐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공사비도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 이 마당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상당하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또 뭐 한 아파트 그 분양가가 분담금이 7, 8억 가까이 해가지고 이게 1억 99층이 되면 입주 평당 한 1억 가까이도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평당 1억이면 일반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분양가 평당 7천, 8천 지금 현재 지난해 발표한 1분가, 저분가가 보면 3천, 4천, 5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입주시 평당 1억을 예상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누가 들어갈 것이냐. 물론 뭐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중국에는 이미 이제 부동산이 완전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괴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외 자본도 지금 다 회수하는 판인데 여러 가지 쉽지 않다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삼익비치가 99층을 한 건 축복일 수도 있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재앙일 수도 있다. 조합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높은 공사비 때문에 분담금이 상상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분담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600세대 더 짓는다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99층을 짓는데 공사비는 올라가고 저는 그렇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에 이런 아파트가 크게 있어가지고 랜드마크로 되면 좋은데 그 주위하고 있던 여러 가지 관계, 교통소통 문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특별 건축 구역으로 조건부 내정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해라 하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어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시기가 더 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만큼의 진척은 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삼익비치가 정말로 99층을 지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풀려나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만은 저는 뭐 성공적인 사업을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너무 우려가 많고 또 재건축을 99층으로 짓는 데 대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앞으로 삼익비치 재건축의 재앙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